안녕하십니까. MBS 초대석의 임정빈입니다. 우리 농업에 있어 고령화와 인력 부족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 역시 정권 출범 초기부터 우리 농업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후계 인력 부족임을 인식하고 청년농 육성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침체된 우리 농업과 농촌에 젊은 피를 수혈해 새로운 활력과 희망을 불어넣고 있는 한국농수산대학의 허태웅 총장님을 모시고 젊고 유능한 예비 농업인들이 어떻게 키워내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농수산대학의 우리 허태웅 총장이 나와주셨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새봄 학기가 시작되면서 대학 캠퍼스에는 이제 신입생들의 발걸음이 가벼운데요. 많은 대학들이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에 최근 우리 한국농수산대학은 2019년 신입생 모집에 개교 이래 가장 많은 인원도 지원을 했고 또 경쟁률도 높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원을 이끌어낸 비결은 무엇인가요? 예,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신입생 모집 결과 2,261명이 지원을 했고요. 특히 10대, 20대 친구들이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2,171명이 지원을 해가지고 좀 4.11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았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높은 경쟁률을 보이게 된 이유는 크게 한 서너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니 해도 이 농업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 달라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연계되다 보니까 이게 농업에서 불우승을 찾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그 창업에 성공한 우리 한농대 졸업생들이 한 지금 20회가 졸업생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 중에서 성공한 사례들을 발굴해가지고 집중적으로 TV라든지 또 SNS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젊은이들한테 홍보한 결과가 주요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학교의 한 절반 정도가 기존에 농사를 짓고 있는 부모를 두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 중에서 자녀가 있는 곳에 회표라든지 이런 쪽에 맨투맨 방식으로 집중적으로 홍보한 결과 이번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게 된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럼 우리 농업계에서는 한국농수산대학이 고령화 시대 또 농어촌의 희망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최근에 이 대학 신입생 관련 뉴스를 통해서 아마 한동대를 처음 접하신 분들도 많을 듯한데요. 한국농수산대학이 어떤 학교인지 시청자들에게 좀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우리 한국농수산대학은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에 따라서 설치된 대학이 되겠습니다. 전문대학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학교에 법에도 나와 있듯이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정예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97년도 경기도 화성에서 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대의 교명이 과거에는 처음에는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요령에 의해서 설립된 대학이었는데 2007년부터 설치법에 따라서 대학교가 전문 학교에서 대학교로 성격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약 18개 학과에 550명을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는 그런 대학이고요. 단어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류이다 산무 사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 2, 3, 4가 되겠는데요. 인류라고 하면은 국내에 있는 국립대학 중에서 유일하게 3년제 대학인 대학입니다. 그다음에 인류이다. 이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2학년 때 다양한 현장 실습을 하게 됩니다. 또 다양한 또 외국에 가서 해외에서 또 연수도 하게 되고요. 또 3학년 되면은 또 창업의 방법, 맞춤형으로 창업 설계를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그다음에 가장 맞춤형으로 창업 설계를 지도하는 그런 대학이고요. 근데 산무는 뭐냐면은 요즘 대학생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걱정거리가 세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학비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취업의 걱정이 있을 텐데 이 세 가지가 없는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학비는 전액 국가에서 다 보조를 하고요. 그다음에 기숙사비라든지 식대 이런 것들은 다 국가에서 다 전액 무상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미 창업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취업 걱정이 없는 그런 대학이고요. 사교라고 한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우리 학교 학생, 그다음 학부모, 그다음 현장 교수, 그다음 학교 교수님들 이게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지고 학교 생활뿐만 아니라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창업을 할 때에 이런 분들하고의 어려움들을 같이 공동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상당히 쉽게 어려운 문제를 난간을 헤치고 나가는 그런 사교의 그런 키트를 준비하는 그런 대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총장님께서 인류, 이다, 산무, 사교 아주 인상적인 소개 문구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히 저도 뭐 대학교 교수로서 학비, 생활비, 취업에 대한 걱정이 학생들이 없다는 건 정말 부러운 어떤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러 학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특히 어떤 학과에 몇 명의 학생들이 수학을 하고 있는지 좀 간략히 좀 대표적인 학과나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지금 한국농수산대학교는 총 6개 계열, 18개 학과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크게 그 6개 계열을 보면은 작물 계열입니다. 작물 계열은 식량작물, 그러니까 배농사라든지 식량작물을 기술과 경영을 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고요. 그다음에 토경작물학과라든지 버섯학과가 있고요. 또 원예 계열은 4개의 학과가 있는데 채소학과, 가수학과, 화해학과, 원예환경시스템학과가 있고요. 산림 계열은 산림학과하고 조경학과가 있고요. 축산 계열은 6개 학과가 있습니다. 한우학과가 있고 낙농, 양돈, 가금, 말산업학과. 최근 또 요즘 젊은이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산업곤충학과가 또 있습니다. 또 수산학과는 수산양식학과가 있고요. 최근 신설된 학과인데 6차 산업이라든지 또 가공에 관련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농수산 융복합 계열이 있습니다. 농수산 가공학과와 농수산 비즈니스학과가 있습니다. 총 그래서 18개 학과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6개 계열의 18개 학과가 아주 다양하게 학문 분야도 있고 저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군요. 네. 근데 이제 농수산업 관련 교육은 현재 일반 대학에도 뭐 농과대학이나 또 수산대학 뭐 이런 데도 좀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그럼 우리 한국농수산대학과 일반 대학과에는 어떤 큰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반 대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이론 교육은 좀 압축을 해서 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그런 이론 교육들을 1학년 때 배우게 되고요. 또한 우리 학교는 말 그대로 실용적인 대학입니다. 실무 중심 대학입니다. 우리 학칙에도 보면은 전문 교육 과정의 50% 이상을 실험 실습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칙에 정해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무 중심의 대학이 되겠고 일반 대학이 생명공학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R&D 이 중심의 어떤 대학이라고 한다면 저희 대학은 농업 현장에서 필요한 실용 기술들을 연마하게 되고 또한 그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을 하게 되고 또 창업을 통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의 산물들을 어떻게 하면 부가가치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인가 가공이라든지 유통 그다음에 또 제2차, 3차의 또 상품을 만들어서 유통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키우는 대학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농수산업 분야의 현장 전문 인력, 특히 실무 중심의 인력을 키워나는 대학 같은데요. 그럼 이제 한농대와 같은 이런 현장 지향적 특수 대학으로는 제가 알기로 한국기술교육대학, 경찰대학, 또 뭐 각군 뭐 사관학교 이런 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특수 학교들과 비교하더라도 우리 한농대만의 어떤 자랑할 만한 교육 시스템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대학은 이론과 실무 교육을 병행해서 샌드위치식 교육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기본적인 이론, 교양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2학년 때는 전부 학교를 떠나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현장 교수들하고 같이 실제로 작물이나 가축을 재배나 사육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창업을 했을 때 필요한 기술들을 연마하게 되는 그런 기술이고요. 그런 학교고요. 3학년이 되면은 현장 실습에서 배웠던 것들을 다시 창업 설계를 하는 그런 대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각종
그 정부 정책 자금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창업을 할 건지 또 농촌진흥청이나 산림청 또 수산과학원 같은 데서 개발되어 있는 이 기술들을 어떻게 하면은 기술 창업을 해가지고 실용화할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3학년 때 하게 되는 그런 유일한 대학이고요. 또한 특히 이제 2학년 때 샌드위치 교육에서 2학년 때 하는 현장 실습 교육은 세계에서도 유일하게 우리 학교에서 하고 있고 그것이 바탕이 돼가지고 창업을 통해서 현장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그때 내지는 2년이나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다시 현장 교수들한테 상의하고 또 교수들하고 또 상의를 해서 그 문제를 쉽게 좀 해결해 나가는 그런 큰 장점이 있는 그런 대학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3년간 샌드위치식 교육이라 그래서 이론 현장 창업과 연계된 이런 교육들을 아주 유기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특히 아까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죠. 2학년 때 무슨 장기 현장 실습 뭐 이런 제도들은 그야말로 한농대만의 특화된 교육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현장형 농업 리더 육성이라는 여러 장점도 있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뭐 실습생 처우나 또 교육 환경 이런 쪽에 문제점도 좀 지적된 걸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이 되고 있나요? 2학년 장기 현장 실습은 쉽게 얘기하면 그냥 도제식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진적인 기술을 가지고 이미 창업에서 성공하고 있는 농업인들이나 신지식인들 같이 교육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그 노동력을 투입을 해가지고 같이 노동력을 투입하면서 같이 영농을 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 문제. 그다음에 일부 현장 교수들이 우리 학생들을 그 학생들에 대한 학생이라는 생각을 좀 잊고 또 여러 가지 인권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TF를 구성하고 또 현장 교수들하고 또 우리 교수들하고 또 학부모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작년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하던 현장 교육을 학기하고 맞췄습니다. 3월 달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학교에 따면 3월 달부터 해가지고 6월 달까지 그 학제가 1학기가 운영되지 않습니까? 현장 실습 교육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2학기 때 다시 교육을 하고 이런 방학 때는 쉬고 그렇지만은 또 축산 쪽은 연중 또 사회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름 방학 기간 동안에는 계절학기 일반 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계절학기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해서 개편을 했고요. 또 현장 교수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인권 문제라든지 또 성교육이라든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은 수시로 저희들이 집합 교육을 합니다. 학교에 모아서 여러 가지 또 환경이 변화되는 상황들이 어떤 기술들도 좀 알려주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또 학생들이 듣기도 하고 그래서 그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은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우리 학교의 가장 트레이드 마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점들을 해소해 나가면서 새로운 개선 방안들을 해 나가는데 최근 저 생각으로는 이게 좀 해외 거점 장기 현장 실습 센터를 좀 필요하다 해가지고 올해부터 일본이나 사가대학 일본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 장기 현장 실습생들에 대한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교육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센터를 일본, 그다음 네덜란드 이렇게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 해외 장기 현장 실습을 일본, 네덜란드에도 이렇게 만드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그럼 우선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일전에 여기 한국농수산대학 방문해서 경험한 건데요. 아주 식당이 밥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 농수산대 학교 식당, 일명 뭐 학생들 학식이라 그러죠. 저렴하면서도 질이 좋기로 아주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특히 어떤 메뉴, 또 이런 양질의 식당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 대학교가 그 학생들 만족도를 조사해 보면은 가장 높은 부분이 밥입니다. 밥인데 우리 학교에서 먹는 그 식재료들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있는 경우에는 전량 국내산을 씁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우리 학교를 졸업을 해서 지금 현재 현장에서
그 우수한 품질을 생산하고 있는 우리 졸업생들 농산물들을 주로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한 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통 비용도 적고요. 그다음에 또 그 졸업생들이 생산할 때 자기 후배들의 먹을 거다 생각하면서 좀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오신 분들 들도 식사를 해보시면은 자기가 먹어본 밥 중에서는 가장 맛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또한 보통 대학교들은 외주를 주지 않습니까 식당을? 근데 저희 학교는 우리 교직원들이 직접 다 조리하고 그런 식단을 다 마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직영 식당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작년도에 제가 한번 우리 쌀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학생들도 또 참여하는 그 원료를 생산하는 학생들이 결국 원료를 생산하지 않습니까? 식단에 대해서 참 경진대회도 하다 보니까 이게 호텔식보다도 더 좋다 하는 그런 또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앞으로도 언제든지 한번 와보시면 우리 학교의 입맛을 밥을 한번 먹어본 분들은 밥 때문에라도 다시 한번 오고 싶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십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맛있고 알찬 학식도 하여튼 최근 한농대 인기에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무엇보다도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대학 등록금을 면제한다든지 또 기숙사에 다 입소를 해서 교육을 받고 또 병역 혜택도 있고 또 졸업 후에 이런 영농 정책자금 지원 등 이런 다양한 혜택이 큰 몫을 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런 혜택들이 그 학생들 모집이나 또 학생들이 이 한농대에 관심을 갖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나요? 예, 제가 총장으로 간 지 1년이 됐는데 학생들을 바라보는 제가 시선은 다른 대학교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학교 학생들은 탐색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대학교 저도 딸이 대학교 다니고 있지만은 1학년 되면은 어떻게 진로를 정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학교 학생들은 이미 진로가 정해져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자기가 창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고 또 전에 학비가 면제되다 보니까 또 생활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 다 지원되다 보니까 뭐 일반 대학교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또 일부 용돈도 벌어야 되지만은 우리 학생들은 1학년 때부터 전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어려운 농촌 환경 속에서 자기가 창업을 해서 영농에 정착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는 학생이다 보니까 이 학생의 수업의 질이라든지 또 학습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이 다른 대학교보다는 월등히 좀 높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또한 지금 현재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학비를 저희들이 우리가 학교도 6년 동안 의무 영농을 해야 되거든요.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액 학비하고 생활비라든지 기숙사비를 다 물어내야 됩니다. 예. 그 금액이 한 1,500만 원에서 1,900만 원 정도 학과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 정도 되는데 그 정도의 투입을 하고 현재의 영농 정착을 하는 비율이라든지 또 성공하는 걸 놓고 본다 그러면 국비 지원이라든지 학비 지원 등은 상당히 더 좀 아깝지 않는 그런 금액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 한국농수산대학에 너무 많은 거로 이렇게 지원을 하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요. 공직 생활을 한 30년 이상 하셨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비판적 시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농업이 이제 농촌에서 많은 공동에서 일어났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어느 신문에 보니까 어떤 군이 20년 안에 없어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학교 졸업생들이 현장에서 지금 틀을 닦고 정착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제가 가본 우리 한농대 졸업생이 있는 곳에는 그 마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최연소 이장도 우리 학교 출신이고요, 한국에. 뭐 그런 걸 놓고 보면은 현재 농촌 시군이 없어진다, 뭐 이런 말도 있고 한데 지금 한농대에 대한 지원 등은 앞으로 우리 학교가 한 550명 정도 되는데 더 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1,000명 정도는 매년 배출해줘야 우리 한국의 농촌과 농업에 대한 후계 인력이 양성이 되고 또한 농촌의 공동화 현상, 시군 소멸 이야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핵심적인 방안이 한농대에 대한 투자와 같은 한농대와 같은 투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최근에 이제 국가적
그 아주 큰 문제로 대두된 지방 소멸 문제를 우리 한국농수산대 졸업생들이 그 농촌 농업에 종사함으로써 그런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큰 힘이 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실증을 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학교 졸업생들이 현재에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졸업을 했지만은 5,102명이 졸업을 했거든요. 그 졸업생들을 놓고 보면은 또 그 졸업생들이 하고 있는 농촌에서 하고 있는 역할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 투자하고 있는 이거는 아깝지 않다. 오히려 더 투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농수산대학이 하여튼 일반 대학과 다르게 교육 과정도 특수 또 전문화되고 또 현장 지향적인 전문 인력을 키워내도록 아주 특수화된 학교인데요. 그럼 졸업생들의 사회 진출도 물론 뭐 영농 활동을 하겠지만 뭐 좀 다르게 영농 활동이 단지 뭐 농업뿐만 아니라 농업과 연관된 이런 데도 같이 진출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항상 얘기할 때는 한국농수산대학교는 3년제 국립대학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학생들은 10년, 남학생들은 13년제 대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3년간 전문학사학위를 하고요. 1년간 직무심화 과정을 하게 되면 학사학위를 받는 그런 학교입니다. 예. 거기에다가 또 남학생들은 산업기능요원으로 해가지고 3년간 종사하게 되면 군대를 안 갑니다. 그렇군요. 거기에다가 또 6년간 의무 복무를 하게 영농. 되니까 합치면 이제 13년이 되고요. 여학생들은 산업기능요원을 안 하니까 10년 정도 됩니다. 어쨌든 좋으나 싫으나 우리 학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영농을 이수하는지 안 하는지를 저희들이 직접 확인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들은 지금 이제 영농 정착률이 86%. 아까 얘기했던 이수 6년 동안 영농을 이수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의무를 하는 비율은 99.8%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한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학교 졸업하고 나서 어디를 가느냐라고 놓고 보면은 주로 영농에 아까 86% 정도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지금 우리 학교 졸업생 1기가 한 42살 정도 됩니다. 아직까지 농촌에서는 어린 그 보면 시민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의원도 나오고 있고요. 또 그 군의원은 물론이고 그래서 그런 분야의 농촌 지도자로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10년이 지나면 10,000명이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농촌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정예 인력들은 우리 한농대 출신들이 주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농촌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학생들이나 또 우리 학교를 지원하고자 하는 고등학생이나 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힘들고 고된 부분이 농사였는데 그런 부분들은 과거 이야기다. 앞으로 당신네들이 해야 될 일들은 농촌 지도자로서 또 먹거리를 생산하는 역군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또 다양하게 농촌의 지도자로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분야, 6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유통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진출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주시시키고 또 희망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른바 명문대 졸업생들도 심각한 취업난에 시달리는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농대 졸업생들이 하여튼 영농이든 영농과 관련되는 비즈니스에 이렇게 잘 정착을 해서 높은 소득을 올린다는 게 또 화제인데요. 네. 그러면 졸업생들의 어떤 그런 평균 소득 이런 것도 조사를 하시나요? 예, 작년부터 재작년까지는 우리 학교에서 자체 조사를 했고요. 객관성이나 또 졸업생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외부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석을 해보면은 1인당 평균 나이가 한 32세 정도 됩니다. 우리 학교 졸업생이 20회 나왔으니까 중간 정도 놓고 보면 한 32세 정도 되는데 평균 한 9천만 원 정도 매출이 아니고 소득입니다. 소득으로요? 소득으로 한 9천만 원 정도 소득 올리고 있고요. 이는 아마 일반 농가의 2.3배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도시 근로자보다도 한 1.5배 정도 되는 도시 근로자가 32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한 50% 이상의 더 높은 소득을 도시 근로자보다도 지금 올리고 있고요. 졸업생을 분류를 세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보면은 아버지나 부모한테 승계받는 승계농이 약 한 1억 2천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모와 같이 협업을 해서 소규모 영농 규모를 키워나가는 그런 친구들이 약 한 1억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이 없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약 한 3,700만 원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한 5년 정도의 영농을 하게 되면은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에 농가 경영주의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이 67세입니다. 32세임을 감안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졸업생의 평균 나이가 32세인데 9천만 원의 소득을 올림으로써 하여튼 일반 농가의 2.3배,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5배나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게 아주 인상적인데요. 이렇게 그 졸업생들이 이런 성공적인 어떤 영농, 영어 정착을 위해 하여튼 대학도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졸업생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5,102명이 졸업을 하게 되면은 우리 학교는 그 이수를 하고 있는지 또 산업기능요원으로서 또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하고 병행해서 졸업생들이 그 영농에 정착하면서 여러 가지 생기는 문제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영농 영어 정착 지원 센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력도 올해 2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주로 보면 졸업생들이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 부분이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자금에 대한 문제점 등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농토를 좀 규모로 확대해 나가고 싶은데 그 하는 방법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그 부모하고의 갈등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하다 보니까 새로운 기술들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병해충도 발생되고 하면 그걸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술에 대한 또 부족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책을 작년도에 우리가 5개년 계획을 졸업생 지원 종합대책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하나하나씩 확보해 나가고 있고 그걸 통해서 졸업생들이 영농에 정착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 발생될 수 있는 또 리스크 관리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교육시키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작년부터 보다 강화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재학생들은 졸업을 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기반이 없는 학생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실용화 재단이라든지 농기핑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개발된 기술들을 어떻게 하면은 그 기술들을 통해서 창업을 해서 효과적인 수익을 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해서 실용화 재단과 연결해서 아예 특정 과목도 실용화 재단이 직접 와서 교육도 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문제점들은 저희들이 또 개선해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제가 교수 1창업 모델을 개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학생이다 생각하고 어떻게 정책 자금들을 다 모아서 어떤 정책 자금들을 활용해서 어떤 시군에 또 관련된 법 등을 잘 활용해가지고 창업하는 모델을 지금 49개를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선택해서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선택해서 또 필요하다 그러면 좀 약간 변경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만들어서 정치하게 좀 더 지금 창업농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기반이 없는 학생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게 효과적으로 좀 창업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졸업생들이 성공적으로 영농 정착을 위해서 뭐 학내뿐만 아니라 또 사후 관리까지도 잘해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물론 창업하고 이후에 영농 자금의 문제라든지 또 영농을 규모화하는데 토지를 어떻게 확보하는 이런 문제는 제가 이야기했는데 부모의 갈등을 말씀하셨는데 주로 어떤 갈등이 있나요? 이제 주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면은 부모하고의 갈등인 학생들은 졸업생들은 자기가 새로운 기술을 배워가지고 적용하고 싶은데 부모님들은 한 30-40년 동안 과거에 이제 영농 기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다 보니까 자식은 우리 학생들은 좀 새로운 영농을 하고 싶어 하고 부모는 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갈등이 생기는 게 가장 큰 갈등이고요. 두 번째는 좀 늦게 일어난다 학생들이 젊은이다 보니까 그래서 미리 좀 일어나서 부모님과 영농하기 전에 해야 되는데 또 퇴근도 좀 늦게 하고 농기구도 정리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뭐 어디 친구들을 만나러 일이 바쁜데 도망가고 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속에서 갈등 문제. 그래서 우리가 학부모에 대한 을 소집해서 또 교육도 하고 또 학생들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노하우를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기술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새로운 교과목을 지금 개발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영농 방법의 채택 문제나 또뭐 일반적인 세대 간의 갈등이 네. 똑같이는 안 하는군요. 그리고 앞서 그 소득 얘기도 해주셨지만 하여튼 농수산대 많은 졸업생들이 하여튼 현장에서 좋은 결실과
또 열심히 또 뭔가 농업 농촌을 위해서 또 본인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꼭 소개하고 싶은 어떤 성공 사례 이런 거 뭐 한두 개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은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 학교 졸업생들이 한 4천 명이 지금 영농에 종사 이상이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데 그 중에서 굳이 꼭 한번 사례를 한번 들어보라 그러면 대학 시절에 우리 학교는 전액 기숙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기숙 생활을 하면서 학업을 하면서 의기투합해가지고 만든 영농조합법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풋풋한 농부들이라는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공동 브랜드도 만들고 그다음에 학교 과일 급식이라든지 학교 급식이라든지 이런 쪽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박상봉 학생이라든지 정우진, 최동혁 졸업생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풋풋한 농부들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학생들도 있고요. 또한 경북 안동에 가면은 최근에 안동에 가면은 마하고 우엉이 특산물이 됐지 않습니까? 그 주인공들이 우리 학교 유학생 졸업생입니다. 그 졸업생이 거기에 이제 정착하면서 그 지역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 친구는 지금 연매출 100억대 이상을 매출하고 있는 친구가 있고요. 또 요즘 최근에 이제 언론에 많이 나왔던 친구인데 김지용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그 친구는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다가 한농대를 들어온 친구입니다. 들어왔는데 학교에 특공작물학과를 다니면서 본초요비라는 그 책에서 킹빈이라는 그 피부에도 좋고 뭐 비염에는 좋다는 걸 보고 그걸 로스팅을 하면 태우면은 더 성분이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실험하는 과정에서 이 커피하고 비슷한 맛을 내는 그 로스팅 기법을 취득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무카페인에다가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임산부라든지 또 저녁 오후에 또 커피를 먹으면 잠을 못 자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는 고객들을 타겟를 해가지고 지금 창업 1년 만에 2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학생도 있고요. 또한 그 여성들도 힘도 또 강합니다. 강보람 학생이라고 있는데요. 그 친구는 고구마를 통해 가지고 아버지 빚도 다 갚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전국 사회치 또 부회장도 하고 있는 그 우먼 파워가 있고요. 7억 정도의 매출을 올린다고 합니다. 또한 정유경 학생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화해라 그러면 이게 로열티가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개발된 그 백합 종구 기술들을 가져다가 그 인근에 있는 화해 농가들한테 보급하는 역할도 하면서 상당한 또 순소득을 한 2억 이상을 올리고 있는 정유경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지금 나름대로의 우리 학교 졸업생들이 그 현장에서 본인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인근의 그 같은 농업인들하고도 같이 부가가치를 높이면서 소득을 올리는 그런 친구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더욱더 학교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새롭게 개편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구체적인 어떤 개편 방안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보면은 이제 농업이 가거마 하더라도 좀 너 왜 농사 짓지? 또 하다가 일이 안 되면 농사나 짓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융복합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기계도 알아야 되고요. 유통도 알아야 되고 또 생물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 거고 이 복합적인 경영 마인드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융복합 산업인데 그게 혼자서 영농을 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든 농사 왜 짓냐 또 노동력도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그랬었는 것 같은데 지금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지금 속속들이 지금 우리 농업 부분에 접목이 되면서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힘들고 고된 일들은 기계가 합니다. 그리고 웬만한 또 합리적인 판단들은 AI를 통해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이디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기존에 있는 아이템들을 접목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고민을 하면서 그런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충분히 우리 농업 부분도 다른 산업에 비해서 더 오히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다. 자, 그런 게 다 공동의 현상이니까 우리 학교도 거기에 맞춰줘야 되겠다 싶어서 체제 시스템을 좀 바꿨습니다. 올해부터 지금 우리 학교 졸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120학점을 듣고 또 창업 논문을 통과해야만이 졸업할 수 있는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되겠다.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나름대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 자격증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입학생들부터는 농업이나 농업 관련 분야의 자격증을 따지 않으면 졸업을 못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드론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3D 프린터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번에 이제 드론 하려 그러면 민간에서 따려 그러면 나름 상당 비용을 개인 부담해야 되는데 우리 학교 학생들은 그것도 전액 국비로 해가지고 드론 교육도 시키고 드론 자격증을 따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는 옛날에 70년대에 기운기가 우리 농업에 중요한 역할을 했듯이 제가 볼 때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드론이 아마 그 역할을 대행할 걸로 저는 봅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기운기가 이제는 하나로 날아다니는 이제 드론을 통해서 한국 농업이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드론을 통해서 농약도 뿌리고 파종도 하고 또 병해충도 사진을 찍어서 또 예찰도 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 등이 이제 도입될 거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대학이 또 농업인들이 결국은 우리 학교 졸업생들일 것이다. 우리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준비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융합교육센터를 확대 개편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또 전국 심화 과정에 학과를 하나 또 개설했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합장 출마자들도 생기고 하니까 협동조합론도 배우고 그다음에 지역개발론도 배우고 또 지역 단위의 로컬 푸드 플랜을 짤 수 있는 그런 교육들도 하면서 그 친구들이 10년, 20년 이내에 결국은 농촌 지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역량을 또 키울 수 있는 그런 학과도 이번에 전국 심화 과정에 그런 학과목들을 공부할 수 있는 학과도 금년도에 처음으로 개설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야, 우리 농수산대학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뭐 빅데이터 또 그 뭐 인공지능 이런 것까지 농업에 선진적으로 또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그런 교육도 특히 융복학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걸 하려면 상당한 투자비 또 그러니까 예산이 소요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그 확보 어려움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그 보고 계신가요? 예, 지금 우리 그 농정 방향이 스마트팜하고 그다음에 청년 농업인 창업이 3대 그다음에 이제 질병 관리라든지 뭐 또 직불금 개편 이게 4가지의 뭐 농정 목표를 가지고 지금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중에서 딱 맞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스마트팜하고 청년 농업 육성 분야입니다. 우리 학교는 교육부에서 예산을 따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예산을 저기 따기 때문에 우리 농정 방향하고 일치되는 분야가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우리 농업에 접목시키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따기는 상당히 다른 대학교에 비해서는 쉽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한 37.5%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론 교육이라든지 3D 프린트라든지 이런 체계를 갖추는 데에는 사실은 예산적인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 농업이 가야 될 방향을 우리 농식품부하고 같이 이게 접목이 된다 그러면 농식품부에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학교를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따고 또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는 물론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고 성과를 내야 되겠지만은 좀 다른 대학교에 비해서는 다른 대학교에서는 보면은 좀 약오로 오를지도 모르겠지만은 농정 방향은 맞기 때문에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 호 총장님은 이제 농식품부에서 공직을 시작해서 뭐 대통령실의 농축산식품비서관 또 식품산업정책실장 등 핵심적인 위치에서 농정을 펼쳐오셨는데요. 그럼 지금까지 농림 분야 공직생활 중 뭐 요번 그 한국농수산대 총장님까지 포함하여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제가 3월 15일자로 딱 30년이 되더라고요. 저 공직생활 시작한 지가. 그 중에서 가장 기억이 나는 거는 뭐니 해도 제가 농촌 인력과장을 할 때에 그 사실은 이 한국농수산대학교가 농진청 소속이었습니다. 그것을 대학으로 법을 만들고 대학으로 할 때 제가 그때 있을 때 시작이 된 겁니다. 인력과장 하실 때. 예, 인력과장 할 때.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지만은 그중에 가장 기억을 꼽아라 그러면 한국농수산대학을 법도 만들고 그다음에 명실상부한 이렇게 전문 우리 정예 인력 육성 기관으로서 틀을 갖추게 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뭐 그 외에 얘기하라 그러면 제가 과학기술정책과장 할 때 골든시드 프로젝트 이 종자
그러니까 종자 1g의 그 흑방울 도마도의 1g의 그 가격이 금값의 한 3.5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착안해가지고 골든 시드 프로젝트, 그게 최초의 이제 우리 농식품부의 R&D 대행 프로젝트였습니다. 5천억 정도 되는 그 프로젝트를 땄던 거 하고, 그다음에 협동조합 과정할 때 농협의 신경분리 방안을 그때 만들었습니다.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신경분리 방안이었고요. 그다음에 최초의 FTA가 한칠레 FTA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제가 가수화학과에 있으면서 한칠레 FTA 협상은 끝났고 우리 피해보는 시설 포도라든지 복숭아라든지 이런 쪽에 피해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다음에 폐업 지원이라든지 또 소득 가격이 떨어졌을 때 보상하는 피해 보전 직불제라는 예, 피해 보전 직불금을 만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고요. 또 에피소드로 본다 그러면 그때 이 농민신문사하고도 좀 관련되는데 농협이 그때 프로야구단을 또 인수를 하려고 했던 게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미 FTA가 추진될 때라서 만류했던 하지 말라 그랬군요. 뭐 하지 못하게 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만류했던 일 등은 뭐 상당히 기억에 남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하여튼 농업 인력 과장을 하실 때 이 한농대를 지능청 산하의 조그만 대학에서 이게 크게 만드는. 그러니까 확실히 그 총장님이 우리 한국농수산대학 총장으로서 아주 적합한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30년 동안 농림 분야 공직에 종사하시면서 이제 우리 농업이 직면한 뭐 물론 앞으로의 뭐 비전이나 좋은 점도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해 오셨습니까? 저도 여러 가지 이제 분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뭐 축산국에도 근무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항상 어느 분야에서 근무를 하면서 문제는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달라져도 또 정권이 바뀌어도 결국은 새로운 정책들을 수용하고 담아낼 수 있는 젊은 정예 인력들, 농촌 농업에 관련된 인력들을 육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제 성장이 돼가지고 경제대국 뭐 10위 들어가느니 12위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 농업도 우리 나라의 경제가 10위권으로 들어가듯이 농업도 이제 선진국이 돼야 될 텐데 그 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 아무리 많은 투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결국은 그 투자나 정책들을 담아낼 수 있는 우리 젊은 인재들을 어떻게 양성하느냐 하는 분야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발달하고 있는 또 유전 뭐 공학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BT라든지 ICT를 활용한 자산혁명 기술 이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양성하는 부분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공연불이다, 사상 누각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경쟁력이다. 그래서 농업 부분에도 하여튼 청년 인재 육성이 중요하다는 거에 저도 뭐 공감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현실상 농업이 여전히 우리 청년들에게 또 이게 낙후 산업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또 소득이나 이런 것도 상대적으로 좀 안 좋아 보이고 뭐 이렇게 삶의 여건도 안 좋고 이런 좀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요. 하여튼 우리 청년층들이 에게 농수산업이 진짜 미래 비전으로서 내가 삼을 만한가 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개선점만 이루어지면 아마 할 것 같다. 뭐 이렇게 총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의견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난해 3월에 우리 이 농민신문사에서 그 짐 노조스를 초빙해서 특강도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뭐냐면은 자기가 한국말만 할 줄 알았어도 한국에서 농사를 지었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상당히 유명한 투자가입니다. 그 말 속에는 한국의 농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면은 분명히 뭔가 나올 것 같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도 보면은 우리 한국 과거에 이제 80% 이상이 농사에 종사하던 우리 대한민국이 농촌의 이동 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금 시군이 없어진다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은요. 농촌에서 인력이 빠져나가는 것이 100 정도 빠져나가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130% 정도 빠져나갔다고 봅니다. 과다하게 많이 이동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은 젊은이들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지금 노조에서 말이 아니고요. 지금 농촌에 가면은 웬만한 그 경운기라든지 트랙터라든지 웬만한 또 포크레인 정도의 기술만 있더라도 제가 우리 졸업생들 만나 보니까 5천만 원 소득을 올리기에는 어렵지 않더라.
하는 이야기들을 이구동성으로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만큼 경쟁이 좀 분명히 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은 많은데 인력은 적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어디에 투자를 진출해야 되겠느냐라고 내가 나이만 좀 젊다 그러면요, 저도요 농업에 진출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농업에 투자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과거의 농업이 아닙니다. 이제는 몸으로 하는 농업이 아니고요. 이제는 아이디어로 하는 농업이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면 또 정부에서 또 전폭적으로 최근 들어서 청년 농업 직불금도 지원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이때에 이 시기를 적절하게 활용한다 그러면 그 어렵게 대기업에서 한 10년 내지 20년 정도에 종사할 것이 아니고 농업은 들어가면은 4, 50년간 종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놓고 본다 그러면 농업에서 길을 찾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른 소득도 올리면서 더 좋은 길이 아니겠냐 하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최우선적으로 이 청년 인재 육성이 우리 농업의 활로다. 또 그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만큼 이 한국농수산대 총장으로서 하여튼 재임 기간 동안 꼭 이루고 싶은 게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뭘 한번 그래도 뭐 모든 걸 다 하실 수 없고 우선순위로 하시고 싶은가요? 제가 작년 1월 8일자로 한농대 총장으로 가면서 걱정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설렘도 있었고요. 제가 그때 이제 이게 법도 만들고 대학으로 학대 개편을 한 장본인인데 과연 내가 그때 당시에 생각했던 만큼 학생들이 생각은 어떨까 하는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농업 환경은 급변하고 있는데 그 급변하는 속에서 혹시 학생들이 그냥 단순히 어떤 조그만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그게 와서 보니까 기호였더라. 조금만 학생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 반짝이는 아이디어들을 학교에서 좀 지원하고 보완하고 또 지도한다 그러면 우리 농업의 하나의 그 기반이 될 수 있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다 하는 것을 저는 자신 있게 지금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수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변하고 있는 우리 농업 환경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 그다음에 경영 기법들, 또 리더십들 이런 것들을 학교 학생들한테 잘 접목한다 그러면은 정말로 어렵고 또 농촌 소멸론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이 시대에서 이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들은 보배들이다. 한국 농업의 보배들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뭐 구체적으로 뭐 학생들을 어떻게 하겠다, 수치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그런 마인드를 갖게 하고 또 희망을 갖게 하고 꿈을 갖게 하고 갖고 있는 끼들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학교 생활을 하게 하고 또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현장에서 그런 끼들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는 때 전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부 때는 학생들은 그런 끼를 키우게 하고요. 졸업생들은 또 졸업생들이 잘 돼야 또 한농대가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착안해서 한농대 졸업생들에 대한 아까 5개년 계획을 착실히 정착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 꿈이 되겠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농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오늘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농업은 그 사양 산업이 아닙니다. 불류고순 사업입니다. 우리 농업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지금도 이미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2030 시대에 대해서는 새로운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또 4050 중장년층에 대해서는 제2의 인생을 또 할 수 있는 새로운 또 도전장이 되고 있는 곳이 우리 농업 농촌 분야라고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한국농수산대학이 어떤 역할을 할 건지 또 우리 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어떤 꿈을 키울 건지에 대한 고민은 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꿈을 갖고 있고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국농수산대학교에 문을 두드린다 그러면 희망차고 또 미래가 감히 말씀드리지만은 보장될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있다고 저는 장담을 할 수 있겠습니다. 총장님이 하여튼 재임 기간 동안 뭐 지금 1년 되셨는데도 이 농수산대학이 굉장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큰 학교로 발전되고 도약하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급속히 줄어가는 농촌 인구를 두고 이대로는 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기도 전에
농촌 자체가 소멸하는 현실이 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농업을 블루오션으로 농촌을 삶의 터전으로 선택하고 도전하는 청년들이 체계적으로 육성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농업과 농촌의 희망이자 기회일 것입니다. 청년들이 소득을 올리고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국농수산대학의 시스템이 대학의 성공을 넘어 우리 한국 농업과 농촌 발전의 촉매자이자 활력소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